자, 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은 가장 참여 국가가 많다고 하죠. 상당히 추웠는데 개회식에는 춥지 않을 전망인 것 같습니다. 자, 동계올림픽 평창에서 시작되는 거 축하드리면서요, 한국인으로서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이슈 브리핑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입춘도 지나고 이제 좀 날씨가 따뜻해질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다음 주면은 이제 설이 또 시작되죠. 설 연휴가 시작돼서 많은 분들이 또 고향에 가시고 그러실 텐데 모처럼 좋은 그런 설을 맞이하셨으면 좋겠네요. 설하고 또 동계올림픽 기간하고 겹쳐갖고요, 이번 설에 내려가셔서 가족들 만나고 친구분들 만나시는 분들 얘기거리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한번 해보다가요,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계인의 축제입니다.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 할 거 없이 세계인의 축제고요. 우리나라가 하계올림픽 치렀었고 월드컵 치렀었고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치렀었죠. 그리고 동계올림픽까지 4대 세계인의 축제, 스포츠 축제를 모두 우리나라에서 치르게 됐습니다. 상당히 자랑스러워 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2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평창 그 눈 내린 설경을 배경으로 세계에서 몰려드는 선수들이 서로 메달을 따기 위해서 경쟁을 벌일 겁니다. 자, 하계올림픽, 세계육상대회, 월드컵, 그리고 동계올림픽까지 세계 4대 스포츠 대회를 모두 유치하게 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자, 여기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요, 치르고 싶어도 못 치르고요,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따뜻한 곳은 동계올림픽 치를 수가 없죠. 자부심을 가지면서요. 그런데 이 동계올림픽을, 평창 동계올림픽을 좀 그 반대라고는 할까, 적극적으로 반대라는 뭐 얘기는 안 합니다만 사실상 보면은 좀 방해하는, 좀 성공적으로 좀 안 되길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비추고 있는 일각에서의 모습이 너무 보기가 안 좋네요. 뭐 여러분들도 많이 그건 느끼실 겁니다. 3번 만에 유치를 하게 됐죠. 이거는 현재 그 다스 문제하고 뭐 국정원 특활비 문제로 올림픽 끝나면 조금 포토라인에 좀 쓰셔야 될 분,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그 정권 당시에 유치를 했습니다. 평창 국민들하고 강원도민들 노력이 있었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염원이 합쳐져서 이뤄낸 역사적인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번에 그 북한도 평창 올림픽에 참여하게 됐고, 따라서 그 지난해까지 말까지만 해도 뭐 미국이 뭐 북한을 쪽집게 타격을 하느니 마느니, 뭐 북한은 뭐 보복으로 뭘 하느니 마느니 해갖고 상당히 그 전쟁의 그 그림자가 우리 한반도를 뒤엎었던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빠르게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이 전쟁 위험이 잠시만이라도 어떻게 됐든 간에 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동계올림픽을 기회로 해서 단절됐던 북한과의 그 대화를 이뤄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북핵 문제까지 해결하는 그런 장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일단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북한하고 미국의 갈등이 이제 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이제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만에 하나 이 북한하고 미국 간의 전쟁이 일어난다. 그럼 우리가 흔히 봤던 아랍이라든지 이란, 이라크라든지 뭐 중동 이런 데서 벌어졌던 그런 양상하고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북한을 타격을 한다 해서, 서로 타격을 한다 해서 핵을 완전히 없앤다 치더라도 이제 이 남한을 겨냥하고 있는 장사정포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게 다 쏘아진다면은 한 외신에서는 예상하기에 적게는 30만 명, 많게는 뭐 150만 명 정도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건 인명 피해뿐만이 아니고요. 재산적인 피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되면 일단 서울이 가장 큰 목표가 되겠죠. 그리고 뭐 각 대도시, 완전 뭡니까? 6.25 이후로 전쟁대로 돌아가는 그런 아주 참 경제적으로도 인명적으로도 상당한 그 피해가 우려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뭐 프랑스도 그렇고 뭐 독일도 그렇고 뭐 이거 뭐 전쟁 나니까 우리 선수단 안 보내겠다 막 이랬던 나라들도 어떻게 됐든 간에 다 참여를 하게 됐고, 북한도 또 참여하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 북한 예술단 왔죠, 응원단 왔죠, 선수단 물론 왔고, 그 다음에 고위급 대표단 왔죠. 김정은의 동생, 여동생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도 남북 분단 이후 최초로 김일성 혈통의 사람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의도가 뭔지는 뭐 많이들 아실 테니까, 그 어떤 의도를 갖고 있든 간에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쟁이라는 것도 전쟁이 일어난 상황에서도 대화를 해서 전쟁을 빨리 끝내고 휴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해도 모자릅니다, 사실. 근데 정치권에서는 뭐 정치권대로, 또 사회 일각에서는 또 사회 그 일부 단체들의 그런 평창올림픽의 그 좀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일들이 간혹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림픽은 우리나라에서 개최됩니다만 우리나라의 축제가 아니라 전 세계인의 축제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뭐 좀 약간 방해한다든지 좀 운영에 개최하는 것에 차질을 빚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 이렇게 좀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자유한국당이요, 조금 그 며칠 전에 그 뭐 여야 합의로 평창 올림픽 기간에는 뭐 정쟁도 하지 말자 뭐 이렇게 하긴 했습니다만, 그 전까지만 보더라도 좀 하는 모습이
제1야당으로서의 모습은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야당이니까 당연히 문제 제기하고 뭐하고 이해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일단 그건 평창올림픽 끝난 다음에 하고 우리끼리 싸우는 모습을 세계인한테 보여줄 필요도 없고요. 또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북한에 이용당한다. 이 자체도 북한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이죠. 이명박 정권 시절 자기네들이 집권하던 시절입니다. 그때 한나라당이었죠.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했어요. 그리고 성공적인 뭐 올림픽을 위해서 뭐 당시 정부뿐만 아니라 뭐 박근혜 정권까지도 의원들 개개인들이 올림픽 홍보를 위해서 온갖 미사 여구하고 활동을 했던 거 얼마 안 됐어요. 하지만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고 해서 그 모습들을 확 180도, 360도, 180도죠. 바꾸는 거는 글쎄 납득이 안 갑니다. 평창에서 열리는 평창올림픽입니다. 근데 그걸 평양올림픽이라고 부르면 그 평창에 사시는 분들, 국민들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강원도민들,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서 올림픽 벌어지는 거 너무 축하하는 그런 국민들의 가슴에 그건 못지라는 겁니다. 평양올림픽이라뇨. 야당 대표, 원내대표의 입에서 그런 얘기는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이 지금 평양에서 합니까? 안 하잖아요. 한반도기 그 단일팀에서 갖고 들어가는 거, 그게 그 큰 문제입니까? 왜? 한반도기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북한에서 만든 것도 아니에요. IOC, 국제올림픽기구에서 만든 겁니다. 남북 이렇게 와라 해갖고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반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노태우 정권 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보수 정권 때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그동안 여러 차례 세계 스포츠 대회에서 한반도기 사용했습니다. 이제 와서 한반도기 갖고 뭐라고 해서는 안 되고, 그거 갖고 뭐 평양올림픽 이런 얘기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00번 양보해서요, 야당 입장이려니 하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야당이니까 당연히 정부 여당에 대한 그 잘못된 점 지적하고 공격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공격이 두 가지나 치면 남쪽에 있는 사람들끼리 또 서로가 생각 다른 사람들끼리 싸우고 갈등 일으키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이거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일례를 들어서 나경원 의원이 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반대 서한을 IOC에 보낸다든지 하는 것은 글쎄, 그건 좀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좀 자존심도 상하는 일이고 좀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이제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이 오고, 김영남 상무위원장인가요? 오고, 그래서 고위급 대표회담 하고, 이것도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 대화를 해야 되는 거니까. 물론 한국당이 북핵 폐기가 전제되지 않으면은 뭐 회담하면 안 된다, 북한에 이용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대 의사 표하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북핵으로 한국은 물론 세계를 향해 도박을 하고 있는 거니까 저쪽은. 그 북한에 대해서 동의하는 대한민국 정당이나 국민들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쪽에서 그러니까 핵을 갖고 있으니까 북쪽에서 대화도 필요 없고 무조건 강경일변도로 나간다면 북핵이 해결될까요? 아니야말로 막다른 골목에까지
쥐를 몰아붙이면은 쥐가 고양이한테 덤벼든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니할말로 막판까지 가갖고 저쪽에서 어떤 짓을 할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니까 그러기 전에 막기 위해서는 서로가 대화를 좀 해야 된다. 저는 짧으나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특히 이제 다른 야당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이 좀 심하죠. 또다시 남남 갈등과 한미 갈등을 유발하려는 북한의 청략에 결코 놀아나서는 안 된다. 안보 현실이 엄중한 이 시점에 굳이 남한회담을 추진해야 한다면 주된 안건은 바로 북핵 폐기가 먼저 돼야 된다. 조건을 달면 대화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나하고 누구랑 서로 마음이 안 맞아요. 진짜 왼수지간이에요. 그런데 같은 회사를 다녀요. 같은 직장을 다닙니다. 둘 중에 누가 진짜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한 사람 관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마음에 상처가 있고 또 그만한 피해들이 있는 거죠. 대화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가진 불만이 뭔지 또 나의 불만이 뭔지를 서로가 얘기를 해서 풀어나가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좋아할 나라는 일본하고 미국 군수업자들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미국의 군수업자들은 무기를 팔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한반도에서는 절대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선배들이 이뤘던 한강의 기적으로 이뤘던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 그것도 상상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당 주장 유의미합니다. 하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지난해 말까지 북미 간 전쟁의 위험성을 우리는 안고 살았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긴장 국면을 계속 이어나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제 북한 정권이 우리에게 우리나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평화 제스처 보이고 그래 놓고는 또 돌아가서는 뒤통수 치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모르는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바보 아니에요, 국민들이. 하지만 이번 평창올림픽을 어떻게 됐든 간에 기회로 해서 북측에서는 이제 한미 공조에 이제 막 이렇게 깨지는 거 원하고 남남 갈등을 일으켜보자 이런 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쪽은 늘 그래왔으니까요. 근데 현 정부나 국민 대다수 그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됐든 간에 전쟁을 막고자 하는 것은 바로 전쟁이 한반도에서 펼쳐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가 부스란히 우리한테, 국민들한테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제발 좀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던지 간에 평창올림픽에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단절됐던 남북 간 회담 좀 하고요. 현 정부는요,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조심하고 대화에 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핵을 포기해야만 대화하겠다. 이게 먼저가 아니라 대화를 시작해서 핵을 포기시키는 것이 제 생각,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재인 정부는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만 전략도 세우고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지 말고 인내를 갖고 급하지 않게 진정성 있는 대화를 지속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 정부에서 모든 거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조급증 있잖아요. 그건 없는 게 좋습니다.
다른 정부한테, 다음 정부한테 넘겨주더라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초만 마련하셔도 성공한 정권이고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올림픽을 축하하기 위해서 예술단 응원단 고위급 대표단 방남한 거, 마냥 반대하는 거, 또 특히 만경봉호 그 앞에서 인공기 불태우고 김정은 초상화 불태우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일종의 태극기 부대라는 분들. 근데 그들이 그러니까 북한 응원단, 방문단들이 보는 앞에서 김정은 초상화하고 인공기 불태워서 얻을 게 뭐죠? 한 외국인이 평창에 그거 보다가 강릉 묵호항 쪽에서 그거 보면서 태극기 부대 그 모습을 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올림픽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방송도 합니다. 근데 과연 저런 모습이 대한민국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자기들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응원단, 예술단 이렇게 여러 차례 왔었잖아요. 그 이후에 북한이 하는 행동 보고 예전처럼 그렇게 열광하지 않습니다. 태극기 부대 누친대분들의 걱정처럼 남한 사람들이 북측 예술단에 막 반하거나 장밋빛 미래 기대하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정세 볼 줄 알고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의도, 여느 정치인들보다 훨씬 더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17일간 대한민국 평창에서 치러지는 동계올림픽 이 성공을 좀 차분히 그러나 열심히 응원하면서 세계인의 축제를 함께 즐기는 것이 우리의 현재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나아가 이 평창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해서 남북교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그 대화 이후에 북핵의 폐기와 중국에는 통일로 가는 첫걸음을 이번에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창올림픽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하고요. 우리 선수들이요. 잘 열심히 싸우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금메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수들이 얼마만큼 자신의 기량을 열심히 펼치고 세계인과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는가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창올림픽 화이팅이고요. 우리 선수단들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빌면서 이슈 브리핑 여기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